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황영은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는지 재미있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남의 집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 합니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거야.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세상에 재미있는 공부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재미있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요. 논어에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 호지자는 불려 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같을 수 없다. 뭐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즐기는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될까요?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파리올림픽 때 안세영 선수가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게 무릎 통증이 있었죠. 그죠? 안세영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가 안타까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중국의 천위페이를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승부에 대한 의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천재나 탑스타만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절대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암기 과목하지 마 라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세요. 포켓몬, 디지몬, 게임 캐릭터 그 복잡한 것들 다 외우지 않습니까? 지금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죠? 이렇게 공격력은 얼마인지, 방어력은 얼마인지 숫자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카드게임, 뭐 복잡한 카드게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룰들을. 연예인의 뒷이야기, 그죠? 어느 학교 나왔고, 누구랑 사귀었었고, 언제 헤어졌고, 어느 드라마에 나왔고, 어떤 노래를 불렀고, 줄줄줄줄 꿰지 않습니까? 꿰 때 즐겁지 않았습니까? 남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또 프로야구 축구 역사를 외우고 선수의 뭐 이렇게 타율, 방어율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 외웁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누가 어느 선수가 어디로 갔고 막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우승팀은 어디였고. 전쟁 역사 또 잘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 이름, 제가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에 다녔는데요. 정말 무기 이름 잘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이름 잘 외우는 사람들도 있죠. 또 뭐 커피, 와인, 요리, 그죠? 커피 아주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분별한다든지 와인이나 뭐 막걸리도 있고요. 요리도. 그 만드는 법까지 잘 나옵니다. 그죠? 뭐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야 이제 연예인 이야기 그만해.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나 즐겁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죠? 카드 게임 룰을 공부하는 겁니다. 게임 룰을 공부하는 겁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 역사 무기 같은 게 들어가면은 진짜 조금 공부스럽죠. 예,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해설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것도 공부스럽죠. 요리도 그렇고요. 저는 몸으로 익힌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훈련의 영역이 되겠죠. 요리, 그림, 음악, 수학 퍼즐, 뭐 자전거 묘기, 묘기 축구, 마술,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저런 진기명기 같은 데 나오는 분들 보면 뭐 즐겁게 그걸 합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그걸 그냥 먹이 삼아서. 또 뭐 조금 나쁘게 하면 뭐 화투나 카드 같은 것도 도박도, 그죠?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걸
억지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해서는 그런 경지에 못 가겠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요리하는 재미에, 그죠? 막 레시피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또 도전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정말 훈련도 공부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는 공부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성과도 남다르게 탁월하지 않을까요? 탁월한 100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자녀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뭐 비법은 아닙니다. 평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재능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될 겁니다. 뭐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격려하거나 또 이제 유도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자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이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다 이렇게 직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분이 가정에 있으면서 아니면 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피부치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롤모델을 만나는 것. 그죠? 존경하는 롤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수들이나 뭐 인플루언스 뭐 이런 사람도 한번 만나보는 거 좋겠죠. 그런 사람들의 조언. 오,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저 부모가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칭찬하면은, 그죠? 가능성을 봐주면 더 격려가 되고 그렇겠죠. 그죠? 또는 뭐 스포츠 선수들, 또 음악가, 미술가, 소설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팬 미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나고 격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사진 찍어서 그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동경하게 만들고 사인을 받아서 벽에 붙여놓고 동경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옛날에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조경철 박사, 김정음 이제 연대 교수님, 고대 교수님, 예를 들면 빌 게이츠, 또 이준석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김정은 박사를 만나게 한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한다면 또는 뭐 예를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저는 존경하는 롤모델을 만나고 사진 찍게 하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목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콜링.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신이 불렀다든지 아니면 조국이 불렀다든지 뭐 어떤 역사가 나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식, 또는 뭐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도 이제 또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저는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베트남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 이제 아마 아주 가난한 동네를 지나쳤던가 봅니다. 보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나는 저 사람들을 돕는,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계속 키워왔죠. 계속 키워서 지금은 이제 의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술을 좋아하는 저희 딸도 그런 이제 전시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자기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 때도 그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 100점을 받게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에 빠지면은 나머지 공부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는 재미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없지만 억지로 해야 돼.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재미도 없는 과목을 10과목, 20과목을 억지로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불행한 자녀를 만들어서 자녀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정말 좋아서 공부하고 좋아서 훈련하고 그만해, 괜찮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안 해요. 나는 끝까지 할 거예요 라고 도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계속 뭐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학습지 하지 마라, 시험 공부하지 마라,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좋아서 넣는 공부, 그리고 공부 시간표 만들기. 여하튼 뭐 이런 어떤 실제적인 내용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혹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손주들이 억지로 공부하는 걸 이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 조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